제 직집의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개막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의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선수들은 필승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일 스승의 날을 맞아 도내 많은 학교에서는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규모는 줄었지만 가르침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청주에는 불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두 곳의 절터, 용도사지와 흥덕사지가 있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마당에는 이곳의 유물을 토대로 만든 철단간의 원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내일 스승의 날이 휴일인 부처님 오신 날과 겹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오늘 스승의 날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행사 규모가 많이 줄었지만 가르침과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조상욱 기자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감사의 노래가 교실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선생님에게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날입니다. 열심히 수업해 주시고 즐겁게 수업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이들 사진과 엽서가 담긴 다이어리 선물까지 받으니 세상의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깜짝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너무 감동적이고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 앞으로 이 친구들과 1년간 더 좋은 추억이나 이런 거 좀 많이 쌓고 가고 싶다. 더 잘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등굣길은 학교마다 선생님 환영 행사로 꾸며졌습니다.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가 선생님들을 반기고 동심을 자극하는 재롱잔치도 펼쳐 보입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의 길을 살려드리는 응원 부대가 된 곳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마다 교실마다 사제가 만드는 뜻깊은 의식이 치러진 가운데 교직원끼리 모여 선물을 나누고 재미난 게임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학교도 많았습니다. 험한 시대에 사도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선생님들 간의 유대는 교단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줬었는데 이런 행복이 선생님들의 행복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을 갖다가 자세하게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신념 안에 43번째 맞는 스승의 날. 지난해 가슴 아픈 교사 사망 사건의 슬픔이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교권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5개의 법이 개정됐고 이제는 스승 존중의 마음이 1년 365일 학교 현장에 구현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계 원로 20여 명을 도교육청으로 초청해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스승은 우리 삶을, 교육은 우리 사회를 지속하게 하는 기초적인 힘이라며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통 메신저를 통해 도내 전체 교직원에게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감사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충주와 천안에서 올해 첫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서 과수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 화상병이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올해는 금사과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사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잘 자란 사과나무들이 뿌리채 뽑혀나갑니다. 과일나무의 에이즈라고 불리는 과수 화상병에 걸린 겁니다. 이렇게 뽑혀나간 사과나무는 모두 327그루에 이릅니다. 걱정이요. 여기는 계속 깨끗한지 알았더니 올해 참 딱 들어오니까 그러네. 충주의 사과과수원과 천안의 배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면적은 각각 0.4헥타르와 0.5헥타르에 이릅니다. 인근 충주시 동량면과 산청면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과수화상병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예방 관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일단 한번 감염되면 잎줄기 열매할 것 없이 검게 변하며 타들어갑니다.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 확인이 어려운데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 2020년의 기후 조건과 올해가 유사해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병증을 빨리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농작업 시 작업 도구의 철저한 소독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바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셔야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사과 출하량이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상황. 여기에 과수화상병마저 발병하면서 가뜩이나 오른 사과값이 또다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지 않을까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청주에도 불교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두 곳의 절터가 있는데 바로 용두사지와 흥덕사지입니다. 성악길 용두사지에는 국보 철당간이 있고 흥덕사지는 직지를 금속활자로 인쇄한 곳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이 두 곳 절터의 유물을 토대로 철당간의 원형이 청주예술의 전당 마당에 복원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청주 성안길에 있는 국보 용두사지 철당간입니다. 절에서 탱화나 깃발을 걸었던 기둥인데 현재 남아있는 규모로도 이곳에 용두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당간이 국보로 지정된 이유는 원형이 많이 보존돼 있는 데다 하단부에 고려광종 13년에 세워졌다는 내용의 명문이 남아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청동보다 더 그 수준 높은 그 기술을 가져야 만들 수 있는 철로 이미 이렇게 그 당간판을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다만 철당간 맨 꼭대기 이른바 간두는 사라졌습니다. 학계에서는 당초 용 모양의 간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속활자로 직지를 찍은 절토로 유명한 흥덕사지에는 당간은 사라졌지만 용머리 형태를 띤 당간 장식이 발견됐습니다. 청주시는 바로 이 점에 착안해 지난 95년 청주예술의 전당을 건립하면서 용두사지 철당간을 대표 조형물로 삼았습니다. 당간은 용두사지의 것을, 간두는 흥덕사지의 것을 본떠 나름의 원형을 복원한 겁니다. 철당간에 기원을 해서 흥덕사에서 직지를 만든 두 가지 유물이 합쳐졌다는 게 청주의 아주 큰 그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주의 오랜 불교 역사를 보여주는 용두사지 철당간과 흥덕사. 세건의 관심에는 다소 멀어져 있지만 청주 예술의 전당에 가면 당시 큰 규모의 사찰의 철당간의 규모와 위험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안전해야 할 보행로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곤 하는데요. 음성군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 음성군에서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쳐 10대 여학생 2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학교 앞 인도와 차도 사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가 설치돼 있지만 연이어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시민들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운전자들이 조심해도 좀 무의식적으로다가 세게 밟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좀 튼튼한 이런 너무 낮고 그러니까 음성군이 보행자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에 돌입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공식 차량 충돌 시험을 거친 울타리로 도내에서 음성군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SB1 등급이라고 해서 8톤 차량이 15도 각도로 55km 속도 시속 55km로 충돌했을 때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7억여 원을 투입해 올해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곳은 14곳. 관내 초등학교와 교통사고 발생지를 대상으로 총 연장 2.2km의 울타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차도로 돌진하는 일과 또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발진 차량도 있고 좀 그런 차량들이 혹시 또 인도로 또 돌진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통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들의 안전의식도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옥천경찰서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 이래 승용차로 유권자들을 실어 나른 옥천군 의회 의장을 비롯해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옥천읍의 한 마을에서 차량 석 대를 이용해 유권자 12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실어 나르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장애인 사격 선수들의 축제인 제6회 직집의 전국 장애인 사격 대회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특히 오는 8월 파리 패럴림픽의 선발전을 겸하고 있어 선수들도 마지막 담금질에 열을 올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호흡을 고르고 표적을 정조준한 장애인 사격 선수들이 신중하게 방아쇠를 당깁니다. 방아쇠 한 번을 당길 때마다 오는 8월 파리 패럴림픽으로 가는 열쇠가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직집의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10m 공기소총 입사에 출전한 광주시청 소속 임주현 선수였습니다. 메달 따게 돼서 기쁘고 다음 이제 선발전 더 잘해가지고 파리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좋은 경기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직집의 전국 장애인 사격대회에는 14개 종목, 개인과 단체전에 1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선수권 대회 등을 석권한 청주시청 소속 이장호, 이명호 선수 등 국가대표 14명이 참가해 패럴림픽 출전권은 물론 마지막 담금질을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청주시청 소속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 등에서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장성원 국가대표팀 감독은 프랑스 파리에서 2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충분한 기량들을 다 내고 있고 그리고 패럴림픽 때도 아마 도쿄 전 패럴림픽 때보다는 좀 더 나은 성적이 나올 거라고. 이번 대회를 개최한 청주시 장애인 체육회 측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함께 장애인 사격 요람인 직집의 대회의 발전과 성장을 기대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선수들이 참가하는 경기입니다. 향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인 사격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번째를 맞는 직집의 전국 장애인 사격 대회는 오는 17일까지 공기소총과 클레이 등 28개 종목에 84개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사업비 1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영동군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에 초석을 다지는 건설사무소와 이설도로 착공 행사가 오늘 오후 열렸습니다. 이설도로는 수몰로 인한 군도가 사라짐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설치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0월쯤 정식 착공식을 개최해 본 공사를 시작하고 오는 2030년까지 양수발전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충주시가 주최하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복한 쇼핑데이가 자유시장과 무학시장 일원에서 사흘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내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쿠키와 장바구니 만들기,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 등이 열렸습니다. 내일은 성소동 젊음의 거리 상권을 달리는 로드기차가 운행되며 관악골 청년몰 일원에서 플리마켓이 개최되는 등 원도심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충북 아마추어 사진작가 모임인 옥탑 프리즘의 회원 김정선 개인전 파란 현기증이 청주시 한국공예관 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는 사진작가 사울 레이터의 영감을 받아 집과 작업실을 주제로 오랫동안 공간을 사유하며 남겼던 사진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함께 13명의 회원이 바람을 주제로 다양한 시선을 담아낸 옥탑 프리즘의 12번째 전시회도 같은 장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영동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개최도시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군은 국비 19억 원을 지원받으며 군은 지원금을 포함한 38억 원의 예산으로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행사장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와 영동역 주변 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 내년 9월 12일부터 열흘 동안 영동군에서 개최되며 군은 30여 개국이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양군이 다음 달 작은 영화관을 개관합니다. 작은 영화관은 91석의 일반석과 32석의 리클라이너 전용관 등 2개의 상황관으로 구성되며 신축 중인 올누림센터에 들어서게 됩니다. 관람료는 일반 영화관의 70%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입니다. 강동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창업교육혁신 선도대학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동대는 충청권역 주관대학으로 충북도립대와 충북보건과학대, 연암대, 우성정보대와 컨소시엄을 꾸려 분야별 창업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창업교육혁신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 1호 마을봉사단인 내수읍 저곡리 정미소 봉사회 발대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저곡리 정미소 봉사회는 청주시 자원봉사센터가 구축했던 아파트 봉사단에 이어 농촌지역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소통, 환경 정화 등의 활동을 위해 출범했습니다. 주민 13명으로 구성된 저곡리 정미소 봉사회는 앞으로 매월 2차례에 걸쳐 농촌지역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네, 내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교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나아졌나 돌아봅니다.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신뢰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서로를 조금 더 믿어주고 조금 더 존중하는 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